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첫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개인 4명과 기관 7곳, 또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 등이 포함됐는데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목록에 올린 대상들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박진혁과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과 조직은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또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운데 조명래와 송림, 오충성, 그리고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처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인 박진혁은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고,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 기술 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송림은 로켓공업부 산하 합장강 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 앱을 제작 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인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고,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로 1986년 설립돼 매년 100여 명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110호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창설돼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자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독자 제재로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제재 조치로 다른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FBI, 보건후생부가 9일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와 공중보건 부문기관 등 다양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부분을 겨냥한 북한 지원 랜섬웨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공격을 사전에 탐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합동으로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한 당국은 현재 사이버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합동 권고문에 담긴 피해 경감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해킹 수법인 피싱 시도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이용자들을 교육하고 피싱 방지 다중인증을 활성화해 시행하는 한편, 바이러스 퇴치와 악성 해킹 프로그램 방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고문에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의료와 공중보건 부문 조직과 다른 주요 사회기반시설 부문기관 단체에 접근해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한 전술과 기술, 절차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 해커들이 데이터 정상화 명목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몸값인 랜섬을 요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전술과 기술 등도 담겼습니다. 권고문에 따르면 특히 북한의 행위자들은 도메인과 계정을 개설한 뒤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접속 지형을 위장하고 이후 악성 코드를 이용해 시스템을 파괴, 변조, 암호화한 뒤 데이터 정상화를 조건으로 암호화폐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 당국은 이런 암호화폐 작전에서 비롯된 불특정 수익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 등 북한의 국가 차원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와 방위산업기지 회원망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제3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조현우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윌 미들턴 영국 외무부 사이버국장이 10일 주재한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억제 전략과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사이버 분야 민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 자산 탈취와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기술 탈취가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우려를 같이 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악화시키는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상공 비행으로 양국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공격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의 공동전선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미국 대중국 정책 점검 청문회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해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상공 침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침투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미국은 투자와 공동전선, 경쟁으로 지박되는 미국의 전략에 더 전념해야 한다며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전선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aligning with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overseas, with the G7 and the EU, that tough work the chairman talked about, with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ailand, the Philippines, with India, and countries on every continent. We have made a concerted effort to share information that reinforces the scale of the threats posed by the PRC and the necessity of unity in confronting them. 셔먼 부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영내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Despite PRC efforts to divide the United States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DoD is focused on developing a constellation of coalitions to address emerging threats. That includes enhance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Australia, and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북러 무기 거래 문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과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Procuring weapons from the DPRK, as Ambassador Woodward has pointed out, also constitutes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Russia gives us every reason to expect the DPRK's supply of weapons for the Wagner Group will continue.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러시아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UN membership rejected this decisively and repeatedly demanded Russia end its invasion and withdraw. Yet Russia has continued. It's done so with the assistance of Belarus and supplemented by weapons sourced from Iran and DPRK,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프랑스와 알바니아 대표부도 이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을 전달했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들 이사국들은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의 무기 제공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 의원이 북한의 인권 참상과 현실을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10일 한국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려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억압 실태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군 고위장성이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둔 미국 육군 제25 보병사단의 조셉 라이언 소장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치르는 연합훈련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하면서 중국 등을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이어 아시아 지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는 다르지만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의 조약 동맹과 파트너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영내에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동맹은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